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리자입니다. 딱 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시즌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욕적으로 뉴욕시, 우리 메인 코너죠. 뉴욕시를 만나다를 굉장히 프로모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도 이번에 우리 자코 천사가 자코 요정이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에게 모셔오셨습니다. 혹시 그 아는 보석들 이름 그 유명한 브랜드 아나요? 티파니지, 티파니. 그렇지, 티파니 앤 코. 그리고 요즘 김건희가 좋아하는 거 뭐죠? 샤넬? 아니 그 뭐 샤넬 보석 아니지? 벤클리프. 맞아.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나 몰랐네. 검색해봤는데 겁나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걸 알아야지 왜 몰라 진짜 정말. 걔네 시그니처 그게 이 꽃 모양 심플한 꽃 모양이거든요. 그거 만드는 회사? 클로버 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애들 픽업할 때 보면 엄마들이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실체를 알고 나서 우와. 그러면은 내가 이름은 들어봤겠네. 근데 내 기억을 못 하나 보네. 저도 금은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그건 알지. 클로버. 네잎. 자코님은 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저도 딱 그거예요. 김건희 때문에 안 거, 반클리프. 원래 티파니밖에 모르다가. 그래요? 그렇구나. 뭐 해리 윈스턴 아니면은 또 뭐죠? 불가리도 유명하고. 불가리. 네, 불가리는 요거트 아니야? 걔네 지갑도 불가리. 그것도 원래 주얼리예요? 난 향수밖에 못 봤어. 원래 시계도 있고 지갑 아니야 지갑? 네. 지갑도 명품 있고. 그쪽으로. 근데 불가리 원래 유명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 주얼리 쪽으로. 몰라. 이렇게 뱀 모르지. 이렇게 모양으로 돼. 원래님밖에 몰라. 까르띠에도 있고. 그렇죠. 까르띠에 있죠. 그렇지. 스펠링이 BVL이잖아요. BUL. UL이에요? 네, 그냥 뭐가? 로고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불가리. 그러니까 로고가 그냥 U자 V자처럼 하는 네. 거예요? 나는 그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읽지? 그게 항상 그러면은 불가리가 아니고 불가리야. 불가리. 그러니까 불가리 막 이래가지고 됐어 씨 다 때려쳐. 네. 그 미국 디자이너 중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브랜드들은 주로 이제 유럽에서 온 그런 브랜드지만은 미국 디자이너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많은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약간 그 돈 많고 약간 이렇게 볼드한 그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 그 화이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잘하는 그런 약간 로프 모양의 주얼리가 있어요. 혹시 데이비드 열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알죠. 광고 많이 알죠. 봤지. 많이 광고 보셨어요? 많이 보세요? 난 몰랐어. 왜 저기 있잖아요. 뉴스 스탠드에 보면은 그죠. 데이비드 열만 많이 나오죠. 데이비드 열만 있고 거기 가끔 엘리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패션 광고도 많이 하고.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뉴욕시가 바로 그 데이비드 열만에서 3D 캣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미스터 벨이십니다. 여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앞에 얘기가 길었는데 데이비드 열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데이비드 열만은 아마 이런 큰 브랜드, 지금 말하시는 브랜드 중에서 제일 젊은 회사일 거예요. 티파니도 미국 회사인데 되게 그렇죠, 오래된 그렇죠. 회사거든요. 네. 티파니도 미국 네. 회사다 몰랐어. 네, 그래서 그 브렉퍼스트 티파니 거기서 그쵸, 나온 거예요. 맞아. 그 영화 있잖아요. 티파니에서 그쵸. 아침을. 그죠? 네. 영화에서 그게 나온 그쵸. 거죠. 거기 주인공이 항상 거기 티파니 그걸 스토어에서. 해보고 싶어서 그죠. 아침에 가서 맨날 구경하고. 그 영화 하나로 예뻐니. 엄청 울거먹네요. 티파니는.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 영화도 잘 몰랐고 그 옛날 오드리 헵번 영화잖아요. 전혀 내 문화에선 들어온 적이 없고. 진짜? 90년대에 얼터너티브 밴드가 그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 노래는 얼터너티브 락인데 네. 그 영화를 보고 받은 영감으로. 근데 그 영화 멜로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아니야, 내 장담 건데 몰라. 멜로디 난 옛날 문 리바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여자친구가 뭐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 얘기를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알고 나중에 그게 리퍼런스로 그게 되었구나 나중에 알았죠. 네네. 그리고 티파니가 보석상이었다는 거는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광고 만들 때 네. 그 티파니 그 오드리 헵번을 컨셉으로 LG 핸드폰을 한 적 있었지. 한 적 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티파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그 데이비드 열만은 더 모르시겠네요. 지금. 각종 사기를 치셔도 저희가 잘 몰라요. 보석에 관해서. 근데 이렇게 오래된 지금 말씀하신 네네. 큰 회사들은 주로 그냥 화려하고 네네. 비싼 걸 많이 만들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데이비드 열면은 원래 그 주인 두 분이 그 백그라운드가 아티스트예요. 원래는 그 사장 지금도 패밀리 온 컴퍼니거든요. 시작한 사람이 데이비드 열면 그 사람이 원래 스culptor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네, 그리고 와이프 분이 그 페인팅 하시는 분. 네네. 하루에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목걸이 같은 게 없었대요. 네. 뭐 1950s 뭐 그때. 네.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그 목걸이를 팬메이드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 진짜? 네.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그걸 갖다 팔아서 회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차고 이제 피프트 애비뉴를 네네. 둘이 같이 이렇게 어디 디너 먹으러 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이거 첫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샀냐고 그 목걸이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관식이가 만들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차고 간 날 오더를 4개를 받았대요. 목걸이를. 야,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땐 뭘 해도 되는 때네.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그랬대. 이거 누가 만드냐고. 자기가 와이프를 위해서 하나 만들긴 했는데 네. 팔기 와. 막상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았지만 이게, 진짜 네. 누가 그렇게 만든 그래서 시작된 그거 회사에,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특이하다. 네, 그래서 회사의 이렇게 컨셉이 art background여서 이 회사는 항상 뭐를 만들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매일같이 찰 수 있게 네네. 부담스럽고 네. 매일같이 차도 고장이 잘 안 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와이프한테. 왜냐면 이건 주리를 만들어서 한 번만 차고 어디다 그쵸. 이렇게 모셔놓는 게 아니고 놓는 거는 자기한테는 주리가 아니라고. 멋있다. 네. 그거는 좋다. 그죠. 그 뭐야 그 와이프한테 처음 해줬던 그 목걸이 그 네. 디자인 보셨어요? 봤죠. 그게 밧줄 모양이에요? 밧줄 모양이 아니라요. 그게 그냥 그분이 원래 그 스culpture 하는 그 네네. 메로로 그 긴 로드 있잖아요. 네네.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거거든요. 여자 그분이 하시는 꼬시려고 거. 그거 전공했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 만든 게 이렇게 막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유니크해요. 핸메이드랑 그게 녹여가지고 링크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네네. 그게 언이븐하고 막 어떤 데는 막 좀 매로가 많이 들어가서 좀 동그래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은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데이비드 열만의 첫 작품.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그 뮤지엄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뭐 도네이트 많이 하고.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데이비드 열먼을 보면 근데 그 가격대가 약간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 약간 어프로처블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예요. 왜냐하면 은 제품도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꼭 은하고 금하고 같이 섞어서 되게 좋은 가격으로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은 그냥 아주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제가 이쪽에서 일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일하는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뭐 데이비드 열맨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티파니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리 윈스턴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카리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다 얘기 들어보면 회사들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데이비드 열맨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금 코럴리 그거 이렇게 뉴스 들었는데 뭐 세어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스토어도 마이애미에다 지금 오픈하고. 진짜. 한번 우리 듣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약간은 동양 사람들이 소화하기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디자인이 약간 더 볼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여기 무슨 홈쇼핑하는 것 같은데 그 로프 마감 임박 지금 주문하세요? 그 팔찌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한 팔찌가 이렇게 밧줄 모양으로 돼 있는 있어요. 디자인이. 근데 그걸 약간 더
아니요. 그거보다 약간 더 얇게 나와 있는 그 스택할 수 있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그 동양 분들, 우리나라 같은 그런 동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밧줄 모양으로 된 목걸이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컨셉이 교수형인가요? 이게 아니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웠냐면요. 네. 이게 밴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리서치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두꺼운 거는 좀 쉽게 만드는데 얇을수록 그 안에 뭐가 있어야지 이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얇을수록 그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게 2.6mm짜리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진짜 오래 걸려서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인하우스에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몇 년 걸려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오히려 두꺼운 것보다 더 비쌀 수 있겠네요? 비싸진 않아요. 더 비싸진 않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비싸겠죠. 약간 그 장신구인데. 주얼리나 뭐 럭셔리 뭐 시기들에 보면 뭔가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뭔가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금은 보화로서의 가치가 더 우선하잖아요. 항상 얘기 들어보면. 근데 하시는 일을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이 많아요. 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그게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금은 보화는 솔직히 돈 넣고 돈 먹기 아니야. 비싼 거 때려 넣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사이즈 크면 비싸잖아. 무식한 소리 하네. 건축은 그럼 뭐 시멘트 쓰다 보면 되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럭셔리를 하는 거는 근데 뭔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조금 더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링은 저희는 건축 쪽은 막 이게 뭐 몇 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데 몇 그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엔지니어링을 하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하시는 3D CAD 디자이너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저희한테 소개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을 해요. 만약에 뭐 큰 컴퍼니 거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이제 스톤을 엄청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다이아몬드는 큰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러면은 디자이너들한테 이 스톤을 이렇게 그 사이즈를 주고 쉐입 그 스톤 쉐입을 줘요. 그러면은 디자이너들이 그걸 드로잉을 해 와요. 목걸이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자인 팀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CAD 아티스트한테.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그 스톤을 요즘에는 이제 비싸니까요. 센터 스톤 같은 거는 뭐 어쨌든 막 50캐럿짜리 넘는 센터 스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집 한 채죠. 집 한 채는 뭐야? 캐럿이 근데 나 그것도 한 10밀리언 막 되는 그러겠죠. 네, 그런 건 그냥 이제 그거를 3D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파일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STL 파일로 이렇게 받거든요. 저희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라이노. 라이노 쓰시는구나. 네, 거기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베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 디자인이 그려온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목걸이를 이제 컴퓨터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개로 만들면 스티프해서 그냥 이렇게 앉으면 어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브먼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무브먼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무게가 얼만큼 나가요. 무게 요즘에는 금값이 또 비싸니까 최소한으로 만드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무게가 이게 무거워져요 엄청. 그러니까 그거를 또 생각하고 안 고장나게 쉽게 안 고장나게 만들어야 되고 엔지니어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미술배 씨한테 보내면은 그거를 갖고 라이노로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건축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실시 설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렌더링해서 스펙 같은 거 다 이렇게 사이즈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보내요. 그거를 어디다 보내요? PDF로 해가지고 그 디자이너 팀한테 보내는 거죠. 다시.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3D 프린터. 네네네.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그 커넥션 같은 거를 핀으로 이렇게 꽂아요. 그래가지고 한 홈 넥클래스는 아니고 그냥 앞에만 한 뭐 6인치 정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그거를 줘요 이제. 그러면은 그 디자인 움직이는 보고, 것도 보고, 이렇게 보고 항상 고치는 게 있죠. 딱 처음에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거 100만 번 고치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백앤포트로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디자인 팀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높은 사람은 항상 그 디자인을 하나하나 다 안 봐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디자인 팀이 제일 마음에 든 거를 제일 높은 디자인 팀 거기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매니지먼트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거 싫어 그러면 이제 다시 보통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진짜 6개월에서 1년도 갈 수 있고요. 하나 프로덕트 나오는 게요. 와우.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런 one of a kind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티ffany 저희 전에 있던 회사가 그 조그만 벤더 회사거든요. 네. 그 벤더 회사가 저희가 티ffany 거랑 해리 윈스턴하고 카리에 거를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티ffany도 블루북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는 스페셜 one of a kind이거든요. 걔네가 블루북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걔네가 이제 그 인바이트 온리 쇼 같은 걸 해요. 그때는 이제 그 one of a kind이 엄청 많이 만들어서 패션쇼 같이 그렇죠. 런웨이 해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서 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다 그러면 협찬도 나가고 그런 데서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리테일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거는 팔기도 해요. 그때 쇼에 누가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는 팔기도 하는데 근데 큰 스톤 같은 거는 잘 안 팔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도 회사들이 많잖아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스톤들이 누가 뭐를 갖고 있는지 대강 알아요. 그걸 이제 걔네들은 나름 브래깅 라이트예요. 그게 나는 이렇게 큰 스톤, 레어한 스톤이 있다. 뭐. 근데 그런 걸로 가끔 한 번씩 큰 거를 무슨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서 팔려고 만들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레드칼펫 그런 데 주는 거예요. A-list 셀러브리티한테. 그러면 걔네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와요. 근데 보통 옷도 많이 오잖아요. 그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드레스를 먼저 골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제일 맞는 주얼리를 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 세상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덜너덜해지고. 아니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막 뭐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누구야? 뭐 하여간 누가 뭐 맷 갈라에 그 주얼리를 이렇게 티파니 걸 이번에 하고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행사 끝나고 그걸 돌려줘야 다시 돼요. 반납하면 그걸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다른 행사에 또 다른 애한테 그렇죠. 이제 봐서 이제 고칠 거 고치고. 뭐 스톤 같은 거 다시 타인해야 되면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행사 뭐 다른 나라든지 그런데 이제 빌려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삥삥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다시 저희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다 띄고 스톤은 다시 돌려주고 이제 메론은 그냥 그럼요. 아깝네. 본 회사로. 아깝네. 그리고 이제 그게 가격인데. 메론은 그냥 녹여버리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거기에 달려있는 인슈런스가 얼마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건 누가 내는 거예요, 그 인슈런스? 그 인슈런스는 아마 그 컴퍼니가 낼 거예요. 뭐 보석 회사가? 네, 뭐 티ffany가 뭐 했으면 티ffany가 그거를 내고. 그러니까 셀러비는 그냥 하나도 안 내고 그 입어만 주는. 왜냐면 그 항상 그런데 매거진 같은 거, 맥갈라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무슨 누구 드레스 어디 거 입고 이거 귀걸이는 어디 거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애드버타이즈먼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제니가 샤넬로 이렇게 쭉. 그렇구나. 우리가 또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줄 몰랐어요. 저도 그것도 그거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저는 그거를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팔지는 않아요. 그렇게 one of a kind은 팔지는 않아요. 그 원석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작은 스톤이 들어간 것들은 팔기도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웨어한 스톤 막 에메랄드인데 막 진짜 막 클리어한 그린, 되게 이쁜 색깔 그린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따만한 것들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안 팔죠. 잘. 그럼 그런 거는 약간 또 뭐 무슨 누가 언제 이거 입고 거기 나왔다 이런 거가 되면 더 밸류가 들어가니까 막. 예전에 그때 그 되게 셀럽 중에 유명한 이름이 뭐지? 그 만드신 거 벨님이 만드신 거 누가 입고 나왔었어요? 그 셀럽 이름이 뭐지? 제니퍼 로페스가 제일로 어워쇼에 제가 만든 귀걸이랑 목걸이를 차고 나왔더라고요. 와, 그런 거 보면 너무 기분 좋죠. 저도 몰랐는데 저 코워커가 가르쳐줬어요. 와. 그럼 그거 돌려받아갖고 원석은 돌려주고 그걸 이렇게 잘 해갖고 또 팔면 안 되나? 아니 원석이 없으면 무슨 의미야. 원석이 메인인데. 근데 그게 저기 처음에 다른 회사 그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 전 회사가 좀 그 회사도 벤더였는데 그 회사는 좀 컸어요. 네. 그 회사는 좀 커서 해리 윈스턴 건을 제일 많이 했죠 그때. 와, 해리 윈스턴이야말로 사실은 그것도 미국 회사예요. 그죠. 네. 근데 해리 윈스턴이 카르티에나 그 뭐 벤 클리프 이런 것보다 더 하나 더 위잖아요. 네, 걔네가 그죠? 퀄리티 컨트롤가 되게 이렇게 좀 많이 더 훨씬 어플 레벨이야.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정리 한번 해도 돼요? 그 보석 회사들 리스트 이렇게 어떤 게 제일 비싼 건지? 제일 비싼. 그러니까 우리 전혀 감이 없잖아. 얘기할 때. 불가리아고 벤클리프. 그게 제일 탑이에요? 네. 불가리가. 나는 벤클리프 팔찌를 제가 보는 것 중에서 벤클리프 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물건이. 어떤 거요? 그 클로버 모양 아니 다른 건 다른 모든 벤클리프 건. 그 세공이 디테일해서 그런가요? 디테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어쩐지 와이프분이 벤클리프 팔찌를 아니 이 디자이너로서의 만듦새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말고 근데 그거 있잖아. 그거는 저의 오피니언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가 제일 비싸. 뭐 이 순서대로는 어떻게 돼요? 아마 제가 말한 거 비슷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해리 윈스턴 그다음에 카르티에 그렇게 떨어지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테프니는 LVMH가 샀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해리 윈스턴은 스와치 그룹이 오네요. 아 진짜? 네. 스와치가 위에요 그러면? 아니 스와치가 약간 마더 컴퍼니라고 그게. 네. 어쨌건 아니 뭐 약간 그런 거잖아. 그 폭스바겐 같은 거지. 그렇지. 폭스바겐이 아우디랑 부가티 다 갖고 있잖아. 그치. 근데 폭스바겐은 완전 쉐시거든. 그런 이상한 것이 더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폭스바겐이 그 램보르기니도 갖고 있잖아요. 그쵸. 람보르기니도 갖고 있어 걔네가. 무시하지 마. 폭스바겐. 벤리도 폭스바겐이잖아요. 그지. 로레알이 에스티 러더 다 갖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그래 그게 그 비싼 거 파는 것보다 싼 거 많이 파는 게 그래 잔잔바리로 많이 파는 게 짱이야.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씩 콜렉트하는 거지. 그때 옛날에 엘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스카프 파시는 아줌마 엄청 돈 많이 레깅스. 맞아요. 그러면은 벤클리프 알펠의 그 클로버 모양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잖아요. 가짜도 그만큼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벤클리프는 지금은 그거 다 핸메이드거든요, 걔네. 네. 그래서 그게 웨이팅 리스트가 저희 지금 니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 팔찌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저 아시는 분이 와이프를 얼마 전에 샀는데 2년 반 웨이팅 리스트 기다려서 샀대요. 그래요? 네. 걔네는 그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요. 요즘에. 근데 그래서 가짜가 엄청 많아요. 이야, 처음 들었어요. 좀 몰랐어요.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요. 근데 사실은 제 눈에는 이거는 완전히 제 오피니언이고 제 의견이고 제 눈으로는 왜 그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귀걸이에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포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 사고 싶어. 쉽게 사면은 별로 안 갖고 싶어 하잖아요. 롤렉스 같은 거네. 그 요즘에 거기 트레이더조에서 나온 조그만 가방 있잖아요. 그 2불99전인데 못 사니까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해서 사람들이 다들 비싸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네, 헬메스도 똑같잖아요. 헬메스도 그죠? 보면은 가방을 돈이 많은 사람들도 가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손흥민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축구화가 있거든요. 깜짝 놀랐네. 손흥민이라고 한글로 써져. 진짜. 근데 그게 원래 MSRP가 70불이에요. 70불 때 축구화야. 근데 지금 거래되는 게 250불, 300불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안물. 이번에 또 우승해 잘 알았고요. 네. 우승할 때 그거 신었거든. 그 목걸이 제가 만든. 제일로가 했던 거. 예쁘다. 귀걸이랑 세트. 이 에메랄드 색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컬럼비아. 그러니까 이게 메인인데 이거 떼고 어떻게 사? 아니 에메랄드 색깔을 디자인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디자이너로서 그 디자인이 희귀성을 빼고는 그 클로버 모양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은 뭐 옛날부터
워낙 클래식이니까. 그냥 클래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근데 이게 왜 비싼 컴퍼니들이 비싼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중요하지. 이런 거 중요하지. 그 클로버 네. 뭐 그게 넥클래스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안에 들어간 스톤 색깔들이 달라요. 다. 머더 프로도 있고 뭐 그린 색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 비싼 가죽 만드는 것처럼 그 돌이 이렇게 오면은요. 그 걔네들이 골라요. 골라서 제일 좋은 팔트만 잘라서 써요. 그 돌에. 그리고 그걸 다 핸파워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물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매그니파이 글라스로 봐도요. 이 안에도 미러 폴리시가 돼 있어요. 싼 거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스톤 셋한 것도 보면은 스톤들이 되게 이분하게 딱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틈이 없어요. 네네. 비싼 물건들은. 근데 이제 좀 싼 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프랑이라고 하거든요. 스톤을 잡고 있는데 고리 이렇게 갈고리. 걔네들은 요런데 이렇게 구부려져 있을 때 요런데 틈이 있어요. 그러면 세팅을 잘 못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스톤도 보면은 어쨌든 약간 이렇게 크롭게 돼 있고, 이렇게 위에서 봤는데 이게 센터를 딱 잡지 못하거나. 그리고 동그란 스톤의 경우에는 파셋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톤을 세팅할 때 그 파셋에 맞춰서 딱 하는 게 잘 된 세팅이에요. 그런 디테일한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그 반지 같은 거 하나는요, 마스터 줄러들이 거의 하루 걸려요. 그 팔러시 하는데 손으로 실로 다 팔러시 하거든요. 실로요? 실로 해요. 무슨 실이에요? 치실 같은 걸 이렇게 그런 것도 쓰고요. 그게 단계가 있잖아요. 나무 샌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캐스팅이 나오면 되게 러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점점 파인으로 가는.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쥐나겠다.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갈아내면은 안 돼요. 왜냐면 머신으로 쓰잖아요. 조금이라도 찡 하면은 이게 쉐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디자인하고는 완전 달라지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거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지? 장인들. 그 사람들도 나이 먹어서 만약에 뭐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장모님이요. 이제 점점 물려받는 거죠. 그 기술을. 그러면은 반클리프는 디자인이 독특하다기보다는 크래프트맨십 때문에 가격이 그것도 그렇고 뭐 보통 회사들이 디자인들을 서로 카피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티파니나 반클리프나 해리 윈스턴 이 사람들 이런 유명 애들은 새로운 디자인이 매년 나오거나 이런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옛날에 그거를 계속 크래프트맨십으로 잘 만들어서 더 그 유명한 거예요? 뭐 유명한 거는 좀 유명하다기보다는 새로 디자인이 매년 나와요? 거기서도? 새로 디자인은 매일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많은 분이 아시는 그 러브뱅고라는 게 있어요. 카리에서 나오는 거. 네네네네. 아시죠? 알죠. 러브 팔찌. 네, 반지도 있고 그래요. 귀걸이도 있고. 원래님밖에 몰라. 뭐? 이름이 뭐라고요? 러브 팔찌. 러브 팔찌. 다시 카르티에의 러브 팔찌. 카르티에 러브 아니, 팔찌. 보면은 많은 다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오래된 팔찌거든요. 여기 못 자고 있는 거. 못으로 돼 있는 거? 아니 못 자고 말고 이게 나사 있는 거. 나사로 같이 생긴 일자 드라이버 찍힌 그렇지. 그게 러브 팔찌잖아요. 근데 왜 러브예요, 그게?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못. 내가 말은 못이 그거고. 그거는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고. 그거 러브뱅고는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 이렇게 나사로 저기 그렇게 락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네네.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쓰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이게 그 엔지니어링을 많이 해서 이게 나사로 쪼이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옛날에는 그 나사를 빼면 나사가 빠졌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려서 이제 나사가 안 빠져요. 요즘 거는. 그냥 루스만 해지는 거예요? 네, 루스만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돌려도 이제는 안 빠지게. 이게 진짜 나사예요? 네, 하나가. 하나가. 그리고 스크루드라이버까지 같이 이렇게? 와요. 스크루드라이버가 같이 와요. 그래요? 이거 7,350불이네? 반지야 목걸이야. 팔찌. 그러면 이게 팔찌 낄 때 이렇게 끼고 그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빠져요.
난 또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는 두 개가 빠져서 팔찌 때 이렇게 혼자 못 껴요. 근데 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나사로 조이는 거예요. 네. 혼자 못 껴서 러브 팔찌예요? 아마 너는 내 거다. 맞아. 수갑이구나. 수갑. 그렇구나. 새로운 세상을 또 알아가네. 그러게. 이거 정말 많은 여자들이 하고 다니는데 러브 팔찌. 저희 와이프도 하나 있는데. 이런 거 동대문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안녕미선. 네. 항상 이렇게 머리 같은 치면은 이게 에지가 되게 샤프해요. 네, 딱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네모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머리 찌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뺐다가 이제 차니까 잘 못 차겠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거 수갑으로? 옛날에 수갑은 아니고 그냥. 근데 이게 똑같은 이 러브 팔자 하나도 그냥 이게 여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돈 얼마 썼다가 나와요 진짜. 왜요? 그거마다 틀려요? 그럼요. 이거를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몇 개 박혀 있는지 그 나사 중에 몇 개가 다이아몬드 다 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 나사와 나사 사이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풀 다이아몬드는 아마 몇만 불 하겠네요. 네, 넘을 거예요. 난 그렇죠? 이런 거 몰라서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아이폰 그거 프로는 카메라 3개 달려 있고 이렇게 그냥 아이폰은 카메라 2개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죠. 여자들은 서로 이제 제 팔찌에 다야 달렸네 안 달렸네 이거 보고 있는데 자코는 그렇지. 핸드폰에 카메라 렌즈가 하나는 그리고 거기에 골드하고 로즈 또 하나 하고 화이트 골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둥둥둥 하고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원래 주얼리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관심이 저 처음에 본 게 처음에 들어와서 본 게 반지인데. 저요? 네. 이거 살이 쪄가지고 지금 못 끼고 있어요. 까르띠에. 이거 저희 결혼 반지였는데. 그것도 어디 거예요? 이거 까르띠에. 네, 저 딱 보고 알았어요. 네. 3개. 근데 이거를 항상 많이 관심이 있고 사실은 저는 주얼리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하이 주얼리 말고 그냥 액세서리도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 옷은 굉장히 단조롭게 입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액세서리나 주얼리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남자분들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비싼 시계.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속에 사고 싶은 몇 가지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르띠에 못 시리즈예요. 그게 목걸이 그리고 또 팔찌 이런 거였는데 아까 처음에 처음에 도케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그게 너무 유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 러브 팔찌하고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많이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가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짜도 많지. 근데 그거를 티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거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딱 꽂으면은 못에 머리에 얘가 이렇게 꽉 꽂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스트럭처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안에 이렇게 프랙션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밴드를 이렇게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에가 동그란 거에 구멍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키호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다 거는 거구나. 네, 걸려요. 이렇게 다 걸려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탄성이 있으니까 그쪽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가 딱 정교하게 맞는 이런 디테일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엔지니어링 그렇죠. 그런 데 많이 들어가. 그렇지. 조리 쪽에서 제일 힘든 게 그 락 같은 거랑 그죠. 그런 거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브먼트, 목걸이에 들어가는 무브먼트. 맞아.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이 만들 수 없어요. 형태는 흉내낼 수 있어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비싼 목걸이들은 보면은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무브먼트하고 여기 들어가는 무브먼트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슴 쪽이랑 앞에 쪽이랑 뒤쪽. 앞에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게 딱 그렇죠. 앞에는 이렇게 앞뒤로 회전. 아니요, 이렇게 회전돼요. 위아래로. 네. 근데 뒤쪽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여기 앉아야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벌어져 버리거든. 이게 한 방향으로 하면은 한 방향으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걸이가 자꾸 뒤집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는 보면은 목에 되게 딱 잘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맞아. 이게 내 몸의 무브먼트에 따라서 그렇죠. 아니 이 목 쉐입이랑 이제 목걸이는 여기 숄더 위로 올라가서 뒤쪽은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목 뒤로 이렇게 감싸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 숄더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는 이렇게 움직여야죠. 위아래로.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링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게 생각보다 전부 다 동력학으로 다이나믹 그렇지. 엔지니어링인데 방향이 각자 다 틀리고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딱 떨어지죠. 그러면은 팔찌보다 목걸이가 엔지니어링이 훨씬 복잡하겠네요. 훨씬 그러겠죠. 이 새로운 세계네. 재밌죠. 주얼리가 재밌다니까. 이게 제가 비싸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까 여보 내가 하던 얘기를 계속 들어봐. 그래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리스트 얘기하고 있었지. 맞아. 거라지에 가가지고 안무랑구 거라지에 가가지고 이 대못들을 갖다가 그래 달고서 손으로 뚱땅뚱땅 해가지고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리스트 뭐예요? 그거를 그 못으로 된 시리즈를 사실은 귀걸이는 별로 없어도 되지만은 그 팔찌하고 목걸이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건 언젠가 사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르티에 그 못 팔찌하고 러브 팔찌를 같이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빈정이 상해서 이제는 돈들이 그렇게 많어? 난 지금 알았어. 사람들이 많이 차는구나. 진짜로 가가지고 한 자리에서 2개를 사온다니까.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몇천 불이었으니까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그거는 올라가니까 2개 한꺼번에 누가요? 15,000불.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가격이 계속 올라요? 네. 지금 사는 게 제일 싸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금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금값이. 맞아. 저희 회사도 얼마 전에 그 가격을 올렸어요. 진짜요? 근데 가격을 올렸을 때 2,850불 그 아운스당 골드 프라이스가 그때 올렸는데 지금은 3,400. 그게 몇 개월 전에. 그러면 또 올리셔야겠네. 그래서 지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테러 때문에 또 저희는 요즘에 먼저 만들어놓은 저희도 옵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년 거를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본 거. 근데 벌써 만들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금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가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해서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그쵸.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저희가 바쁜 이유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인하우스에서 테스팅하려고 그 털러런스가 있어요. 얼마큼 정도 두꺼워야지 이게 안 구부러지냐. 잘 이렇게 펑셔널리티 같은 게 다 잘 되나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 좀 인하우스에서 테스트를 지금 많이 하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철근을 거지. 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지. 그렇죠. 요즘에 진짜 18K 경우는요 1g당 80불이에요. 금값이 1g당요? 넘어요. 지금 82불 정도 돼요. 3,400불. 순금도 아닌데 18K면 네. 82불 정도 나와요. 1g. 1g에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게 제일 싼 거라고. 금을 이렇게 사포로 한번 싹 긁으면은 그게 80불인 거 아니야? 그건 1g은 그거보단 많지. 새로운 세계네. 그러니까 뭐 반지에서 뭐 한 half g만 빼도 그렇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겠네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디자인에도 얇은 버전이 또 나와요. 그러면 날씬하고 그러니까 몸이 좀 이거 무슨 차별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약간 그 날씬하고 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얇은 걸 하면은 예쁘고 괜찮은데 이게 뭔가 나처럼 덩치가 크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얇은 걸 하면 돈이 부족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돈이 부족했나? 돈이 부족. 엔지니어링으로 금의 양을 줄이면서 디자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금의 함량은 바꾸고 근데 형태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귀걸이의 경우에 만약에 뒤에 이렇게 와이어리 4개가 갔었으면 옛날에 와이어를 2개를 빼서 해보자 그러고 그러면 2개를 빼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걸 좀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그 옛날에 초코파이 이런 거 어렸을 때 되게 컸는데 지금 보면 되게 조그맣지 않아요? 그래도 점점 이렇게 양을 샥 줄여갖고 자꾸 다이어트들을 해. 하드 이런 것도 옛날에 되게 컸는데 점점 맛은 똑같은데 작아져가지고
요즘엔 진짜 보면은요, 저 집을 이렇게 공사하면서 집 공사 그 패치 그거 있잖아요. 먼지라 그러는 그거를 사러 갔는데 옛날에는 그게 5갤런이었잖아요. 지금은 가격은 올랐는데 그게 5갤런이라 4갤런인가 4.5갤런인가 2.5갤런 그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요즘은 2갤런 그렇게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그죠. 아니 제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랩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렇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오히려 가격이 약간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계속 오르고 가격을 있어요?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왜죠? 스토리를 보시면요. 스탁같이 스테이블한 스탁같이 가격이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요. 이렇게 확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 거의 이제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게 없으니까. 근데 맨메이드 다이아몬드는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만들어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격이 지금도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나왔을 땐 진짜 비쌌어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가격 듣고서는 그럼 진짜 사지 왜 이걸 사? 거의 그러니까 그게 한 30% 싸지 않았어요. 30%밖에.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싸죠. 지금은 완전 그냥 그러면 그게 원석으로 돼 있었다라고 이 출신 성분을 알기 때문에 비싼 거. 그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게 맨메이드 보니까 이 사람도 만들고 이제는 막 기계들이 더 좋아지고 3D 프린팅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10년 안에. 똑같아요. 그것도 그 만드는 기계들이 많이 좋아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 스톤을 진짜 원석으로 만든 놈하고 내추럴 메이드랑 맨 메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그 딱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모르죠. 진품 명품 이것처럼 몰라요. 모르죠. 네, 몰라요. 근데 이제 테스터가 있어요. 테스트 기계로 테스트를 하면은 테스트가 나와요. 나와요? 그래요? 네. 차이가 있긴 있구나. 네. 똑같이 그것까지 속일 수 있게 만들지 테스트기가 못해?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근데 테스트기가 이제 나중에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건데 47가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주이시도 많은 주이시도 많고 그죠. 뭐 한국 사람들도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뭐 다 모여 있어요. 세상에서 다. 근데 세상에 나쁜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사기꾼 47가가 위험하구나. 47가 사기꾼들이 많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스톤 세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맡기잖아요. 뭐 반지라든지 뭐를 만들었을 때 여기다 그리고 스톤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스톤 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바꾸지? 한두 개씩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맨메이드 다이아몬드로 자기는 이제 그거를 사놓고 진짜 나쁘다. 그렇게 하나씩 너무 나쁘다 진짜. 똑같은 디자인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다이아몬드는 동그란 거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1캐럿, 2캐럿. 그리고 큰 스톤은 안 하고요. 그리고 디컬 뭐 이게 다 그 컨디션이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스톤은 옆에 들어가는 조그만 스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스부다이아. 한국에서 스부다이아라고 그러는 거. 왜냐하면 센터스톤은 이제는 센터스톤 거기다가 레이저로 번호를 써요. 차에 빛나물 같은 그런 데면서요. 네, 그게 다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 넘버를 찍으면요. 이게 누구한테 팔렸는지 다 트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스톤은 못 하고요. 그냥 그 옆에 옆에 잔잔바리로 박혀 있는 그 스부다이로 걔네들도 좋은 거는 비싸거든요. 그쵸. 그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것도 좋은 걸로 하면 그런 거 좋은 거는 막 몇천 불 한 캐럿 당. 근데 그렇게 조그만 세공이 된 그런 다이아는 나중에 뭐 금이나 은처럼 이렇게 녹였다 다시 못 만들잖아요. 그치. 녹이는 게 아니야. 근데 걔네도 다이아몬드 깨지진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게 세팅만 계속. 그럼 걔네들은 계속 킵했다가 이제 계속. 그지 세팅을 바꿀 때 다시 리유즈할 수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스크래치 같은 거 안 나요? 스크래치 안 나요. 다이아몬드. 나면은 강도가 제일 그래서 센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왜 스크래치 난 거 같이 보이지? 아니야 그러면. 이 자식이.
그러면은 그 랩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가끔 와이프 이렇게 하나 뭐 팔찌 같은 거 만들어주고 바꿔치기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줄까? 저는 얘기해줬어요. 그 랩다이로 팔찌 같은 거. 왜냐면 진짜로 그거를 만들려면 지금은 제가 가격을 얼마 전에 알아봤는데 그게 캐럿당 지금 많이 싸져가지고요. 한 3,400불? 에? 네, 정도면 사요. 원석이요? 원 네. 캐럿. 그러니까 캐럿당. 랩다야. 아니, 원스톤 말고 그냥 그 랩다야. 아, 10개가 테니스 브레이슬렛 만들 거요? 네, 그러니까는 한 개가 뭐 10포인트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쵸. 10포인트면은 주문 들어가나요? 0.1 캐럿, 스브다이아 그거 10개면은 원 캐럿. 네, 그런 걸로 팔찌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300불 정도면 살 수 있는 3,400불이면 사. 데이빗 그러니까 율만이 와이프를 위해 목걸이를 만든 것처럼 나갔다가 주문. 그래갖고 차고 나가가지고 이거 뭐야? 그리고 주문 4개 받으면 그때부터 회사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만들어줄까? 왜냐면 그게 별로 안 비싸요. 근데 금이 비싸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세요? 저 차고 나가서 주문 10개 받아올 수 있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네번을 차지 안 하고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세요? 제가 원래는 이거 말하면 되나 안 되나? 아니 말씀하시고 끊으면 되죠. 네, 티ffany에서 이렇게 디자인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제가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락 같은 거랑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콜라보레이트 해가지고 전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티ffany한테 이렇게 그거를 서밋한 적이 있어요. 그 테니스 브레이슬렛인데요. 근데 걔네들이 원래 원하는 락이 있는데 저희가 만든 락을 훨씬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쓰기로 시작했는데 그 락이 저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컴퓨터에서 만들어가지고 3D 프린터에서 프린트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캐스팅 컴퍼니들이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파일만 보내면 걔네들이 프린트해가지고 그거를 캐스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 캐스팅을 픽업해서 줄러한테 주면 줄러들이 클린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락 하는 거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작권 같은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패턴을 할 수가 있어요. 락은. 그러면은 그런 큰 회사들은 그런 거 다 페이턴트 걸어놨어요? 패턴 걸어놓은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락들도 있어요. 저기 47가에 한국 컴퍼니가 하나 있어요. 보석? 아니요, 그거는 그냥 스토리고요. 그거는 그냥 스토리고요. 실제로 있는데 있어요. 다 알고 계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죠? 아까 47가에 천사는 아니에요. 그쪽 그거 다 아세요? 다 그쪽도? 알죠. 소문도 많고. 그럼요. 보석 이런 거. 그래요? 47가 가면 자세히 봐야겠다. 근데 어떤 건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한 분은 감옥 갔다 오더라고요. 진짜요? 왜요? 그거 바꿔치기 하다가?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도둑놈 물건 사가지고. 작물. 억울하게 당했네 그러면. 억울하게 아니요. 알고 산 거지. 네, 그거를 걔네들이 한 번에 잡지 않아요. 계속 보고. 보고 이렇게. 47가 되게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세상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좋은 사람들이 뭐 있진 않아요. 되게 새로운 세상이다. 친척분 아니? 아니 석인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거 얘기 잘 나가야 돼요. 뭐 여기 편집 잘해야 돼. 네, 왜냐면 잘못하면 그치. 큰일 나요. 왜? 상호가 나왔잖아. 아니 저희가 들어올 수 있지. 거긴 아니고 이름 나온 데들은 아니고. 그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내분이 그래서 그 랩 다이아몬드 그 브레이슬렛을 원하신대요? 원하시죠? 반짝반짝하면 여자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 오브 카인드인데 나름. 존댓말 하고 있어. 원하시겠죠.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다이아몬드랑 랩 다이아몬드 갖고 오면 몰라요. 이거 봐야 되죠. 봐도 보통 몰라요. 그러니까 그 레이저나 뭐 이런 그런 기계로 테스트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테스터로 해야지 100% 알지.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런 동네에 있는 줄가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몰라요. 아무리 뭐 지하에 뭐 그런 거 걸려 있어도 몰라요.
그러면은 내 만족으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정말 사는 것만 모를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요즘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비싸잖아요. 살기도 힘든데 만약에 진짜 다이아몬드는 제 생각에는 큰 거를 진짜 다이아몬드 사고 만약에 테니스 브레이슬렛이나 뭐 목걸이나 그런 걸 할 때 조그만 다이아몬드 쓰잖아요. 그런 거는 제 생각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랩 다이아몬드 쓰는 게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왜냐면 금값이 요즘엔 너무 비싸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8K 경우에는 80불이 넘어요. 한 그램당. 8G 경우에는 10g 정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벌써 금값만 해도 800불 이상이잖아요. 1000불. 네, 1000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벌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세링하는 사람들 또 스톤 세링하죠. 그러면 뭐 레이벌만 해도 1000불 정도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히려 랩 다이아몬드보다 나머지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진짜 다이아몬드 하면은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비싼 브랜드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면 에브리띵 손으로 만들죠. 그러면 저가들은 기계로 만들어요? 아니죠. 이제 overseas 중국에서 인건비가 싼 사람이요. 인건비가 비싼 사람과 인건비가 싼 사람의 차이네. 사람이 만드는데 인건비 비싼 사람 기술자 아닌 좀 덜 그러니까 마스터가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시계도 그렇잖아요. 스위스에서 만든 마스터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냥 중국에서 만든 싸구려 시계. 어디 신장지구에 저기.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냥 기계로는 아예 못 만들어요? 기계로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무브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테이션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디선가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공장에서 만든 거죠. 중국에서 많이 만든 거. 찍어서 그냥 공장. 그거는 걔네들이 모드가 있어요. 그 모드를 쪄가지고 모드로 거기다가?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모드도 안 하고 왜냐면 모드도 라이프 스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얼만큼 뜨거워지면은요 그거를 식혀야 돼요.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 웩스가 거기에 웩스를 인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웩스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면 그게 뜨거워져서 이게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쉐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모드를 한 4-5개를 갖고 있고 거기다 아이스팩을 얹어놔요. 빨리 식으라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그 몇 개 하고 그 아이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아니, 뭐 얼마나 많이 만들기길래 뭐 중국에선 공장에서는 몇천 개씩 만들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일 텐데. 그래서 많이 팔아야지. 왜 보면은 그 리얼하고 페이크 구분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서리를 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정품은 굉장히 샤프하고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으면은 페이크들은 그런 데가 약간 이렇게 뭔가 동그래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몰드 때문에. 모드에서 나오면은요, 그 싸게 만든 거는 그거를 그 텀블러라고 있어요. 그게 드럼통 같은 건데 거기에 다른 매로도 똑같은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쇠 구슬 같은 거랑 그쵸 집어넣어서 물이랑 이렇게 비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거기다 던져놓고 돌려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이제 파워시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너가 동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비싼 거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로 하나하나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요. 이런 코너도 원래 그게 디자인이니까 그거를 살리는 거죠. 이게 죽으면은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 나올 때부터 그 짝퉁은 그러면은 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많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을 수가 없죠. 텀블러에다 넣어버리니까. 거기다 싹 그거 연마기에서 갈아서 나오니까. 그것도 몇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러프한 거는 거기다 넣었다가 몇 시간씩 돌려요, 그거. 그러면은 그거를 빼서 그 다음 단계 좀 더 파인으로 넣고 그다음에 2-3번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스톤 세팅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냥 팔러시가 그냥 팔러시하고 끝나요. 싸게 만든 제품들. 그리고 세팅도 그냥 넣고 찍찍찍찍 하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스톤이 어쨌든 좀 삐뚤어져 있고 여기 틈이 보이고 근데 이제 비싼 물건은 손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는요. 비싼 반지들은 이거를 몇 피스로 나눠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안에 클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베조라 그래요. 그 스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만들어요. 비싼 것들은 따로 만들어서 안에까지 미러 피니시를 해요. 그리고 프랑은 캐스팅한 매로보다 이게 뽑은 매로가 있거든요. 뽑은 매로가 힘이 훨씬 세요.
캐스팅한 거는 되게 약해요, 이게. 프랑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서 이게 옷 같은 데 걸리면 이게 좀 이렇게 벌려지기도 하고. 이 보석 이렇게 딱 잠그고 있는 네. 애들.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벌려지면 이게 쉽게 이렇게 벌려지면 몇 번 벌려지면 이게 똑 부러져 버려요. 근데 이게 캐스팅한 거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금이 좀 소프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약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뽑아낸 게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땅땅해요. 금을 그러면은 이렇게 스파게티 면 뽑듯이 이렇게 뽑아서 실을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쭉 이게 땡겨서? 아무래도 두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덴시티가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땡기니까. 똑같은 두께라고 봤을 때 네네. 캐스팅해서 만드는 거는 이업친 것보다 뽑아내는 게 캐스팅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왁스를 하잖아요. 그 왁스를 팔 부러지면 하얀 거 덮는 거 그런 것처럼 플라스크라 그러거든요. 이게 쇠로 된 게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넣고 그 왁스를 가운데 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오븐에다 넣어요. 오븐에다가 이제 밤새도록 넣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 왁스는 타고 없어지고 그 안에 그 모양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금을 녹여서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모드니까 나중에 그 금을 물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식으면은 그게 이제 굳어진 걸 이렇게 탁 때리면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 이제 금을 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금이 약해요. 스트렝스가 별로 없잖아요. 녹았다가 그냥 굳어서 된 거니까. 그래서 비싼 물건들은 프랑들은 그 프레시 와일로 뽑아가지고 프랑을 핸메이드로 만들어서 넣거든요. 근데 그거 넣는 과정도 비싼 물건들은 잘 보시잖아요. 금은 최소한 안 보이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도 보면은요, 싼 거는 그냥 동그랗고 위에가 동그래요. 비싼 거는 요렇게 나이프 에지라고 요렇게 들어와요. 뾰족하게.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프랑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침이고 끝에 핀만 보이게 딱 식으로. 근데 밑에는 이렇게 넓지요.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프랑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고 그 세팅하는 사람이 이렇게 깎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도 깎는 것도 끝에는 얇고 위에 가면서 좀 두껍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얇아져요. 그 프랑이. 근데 얇아지는데 보이는 데만 얇아지고 안 보이는 데는 좀 두꺼워요. 그래야 이게 힘이 있죠. 저는 열흘 전에 제 인게이지먼트 링에 프롱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어째 프롱. 2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꼈더니 아니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 진짜요? 그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똑 빠졌는데 다행히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이걸 보고서는 고쳐준다고요? 그렇게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주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18K였거든요. 47가에 맡기시는 거예요. 갔다 오면 싹 그냥 인조 다이아몬드로 싹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그거를 킵하고 돈버머신에서 하나 뽑아갖고 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그게 18K였어서 옛날에 약혼 할 때 받고 이제 처음 받았을 땐 그게 이게 화이트 골드니까 그랬는데 진짜 20 몇 년을 차니까 얘가 약간씩 노란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8K 화이트 골드도요. 18K는 75%가 금이에요. 근데 거기를 화이트 골드를 만들려면 75% 금에다가 다른 알로이를 섞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알로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하얀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75%가 노라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다 로리움이라는 거를 묻히면 하얘지거든요. 그걸 묻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무래도 좀 노래지죠. 원래가 75%가 노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14K는 좀 더 덜 노라잖아요, 색깔이. 그렇죠. 그게 이유예요. 새로운. 그럼 그것도 맡기면 상식이네. 14K로 그래서 거치겠고 솔직히 요즘 말하면 금값 비싸니까. 솔직히 말하면 14K가 더 스트롱해요. 튼튼하긴 더 튼튼하잖아요. 그죠. 순금일수록 더 플렉스블하니까. 말랑말랑한 거. 그러니까. 나 새로운 거 오늘 많이 배우는 일이잖아. 너무 이렇게. 근데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그래서 주얼리 재밌으니까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주얼리스 가게 이제 안 좋은 주얼리 가게 들어가면 10K도 미국은 많거든요. 10K도 그럼 몇 %예요? 그 10K는 41.7%예요.
41.7. 그래서 TJ Maxx, 마샤 이런 데 들어가는데 주얼리도 있잖아요. 그거 10K들 많아요. 10K 그리고 많아요. 애들이 쓰는 거 10K 많아. 네. 10K라는 게 존재구나. 메이시스 같은 데. 그리고 폴치고 같은 데는 9캐럿도 있어요. 난 9캐럿 처음 들었어요. 네, 9캐럿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0%는 없는 거죠? 24K가 9.999%이에요. 그 돌반지 같은 거. 순금 그게 순금. 한국의 그 열쇠랑 막 거북이 뭐 그런 거. 걔가 순금이지. 그렇구나. 그러면 플래티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래티넘은 보통 95%가 플래티넘이에요. 근데 이제 좀 싼데 뭐 가면은 925도 있어요. 92.5%. 근데 약간 플래티넘은 약간 살짝 덜한 원래 맛이 있잖아요. 플래티넘이요 더한 메로예요. 샤이니한 메로가 아니에요. 금은 샤이니한 메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2개 메로를 놔두고요. 빼쭉한 걸로 딱 긁으면요. 그쵸. 금은 이렇게 반짝해요. 근데 플래티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플래티넘은 금방 이렇게 샤이니하지 않아. 이렇게 금방 더해져요. 근데 플래티넘은 덴시티가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는 그 녹이는 과정도 불이 훨씬 세야 돼요. 그래서 토치도 걔네들 바꿨어요. 플래티넘이요? 네. 안경테? 아니요. 아니 금방 짜증내셨어. 아니요. 아니 안경테 플래티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무거워요. 그래요? 무거워서 안경으로 못 써요. 그 안경은 티타늄 아니에요 혹시? 그렇구나. 뉴으로 끝난다고 다 같은 게 아니야. 그래요? 알루미늄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너무 그 데이비드 혈만의 디자인 하시는 일들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기본 주얼리 상식을 듣다가 보니까 근데 이게 이거 진짜 다른 세계네. 전문가가 아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다른 세계네. 진짜 다른 세계. 저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는 막 항상 굉장히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재밌다 진짜. 신났어. 난 너무 신났어. 그래서 만약에 그 프랑 부러진 그런 경우에 만약에 동네 주얼가게 가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치냐면요. 다이아몬드 이거 궁금해. 솔직한테는 다이아몬드는 바꿔치지 않지만 어떻게 고치냐면 그 사람들이 금도 사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산 금으로 녹여가지고 그거를 때려가지고 프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해줘요. 붙이는 걸로. 그러면은 그게 어쩔 때는 그게 이제 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녹여서 때려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게 걔네들도 그냥 붙어 있겠네 그냥. 걔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잘 하시는 분은 또 이제 잘 해서 해요. 와이어를 사가지고 그 와이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하면은 잘 하는데 이제 사가지고 하면은 그게 손이 가는 게 다른 프랑하고 그 쉐입을 매칭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손으로 다 일일이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항상 세팅비가 많이 들어. 아니 그 보면은 예술대에 미대에 보면은 금속공학과 있잖아요. 우리 있었어. 우리 아래층. 근데 아래층.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세공하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거기는 막 이따만하고 막 아니. 내 동기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걔가 같은 학교로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걔는 금속공예를 했어요. 금속공예를 했고 나는 건축과를 간 거고. 근데 금속공예 중에도 여자예요? 남자. 남자이고 근데 그 금속공예 중에서도 진짜 금속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주얼리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주얼리 쪽으로 빠졌는데 이제 작업장이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디자인 쪽으로 그냥 빠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직접 만드는 디자인을 하면 학생 때니까 디자인을 하면은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얘는 작업장이 진짜로 그냥 이 선반 몇 개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얇은 톱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코너만 돌면은 용접기가 산소 용접기가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게 좀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면은 진짜 뭐 학생 작품으로 반지는 그럼 쉬운 쪽에 속하는 거네요? 약간 목걸이 이런 거는 이게 약간 이
테크닉이 들어가잖아요. 공학적인 게. 반지도 뭐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죠. 뭐 그냥 밴드는 쉽죠, 그냥. 근데 세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스케일이 다른데 그 수많은 일단은 학생이니까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그 카폴 같은 걸로 많이. 그렇죠. 카퍼 같은 걸로 시작해서 보니까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은이 쌌는데 은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자인이 와서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그걸 연결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가 이제 오면은 그게 이제 어프로브 되면은 디자인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실버로 만들어요. 실제 점점 비싼 실버로 만들어서 진짜로 무브먼트를 넣고 왜냐면 플라스틱으로 뽑은 그 3D 프린터로 뽑은 플라스틱은 한도가 있어요. 이게 얘네가 썰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브먼트의 한도가 있는데 실버로만 보는 거죠. 실제로 움직이면 다 부셔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실버로 만들어서 진짜로 거기다가 핀을 넣어가지고 그 썰을 해놓으면은 이게 안 빠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목걸이를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쳐보고 할 수 있게. 그러면 실버랑 백금이랑 뭐가 달라요? 그 원소 기호가 달라요. 금하고 은이 몰라. 당신 알아? 모르지. 금하고 은이 뭐가 다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이야? 아니 주얼리로 했을 때 왜 이렇게 금을 선호하는데 백금이 있잖아요. 네. 그 백금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백금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이 그게 화이트 골드가 아까 뭐 금이 85% 위에다가 85% 얻는 거잖아. 75%. 그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지. 은을 쓰면 되는데. 은은 약하잖아요. 네, 약하잖아. 훨씬 소프트하잖아. 훨씬 소프트. 나 그게 궁금했다고. 소프트하잖아요. 그렇구나. 광내기도 힘들고 사실 이게 소프트하다 보니까는 스크래치가 잘 나잖아요. 그리고 시꺼매져요? 그 은수저처럼? 아니야. 그게 검해져요. 근데 나는 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아까 다이아 좋아하시다는데. 그분 안 좋아하세요? 이런 체인자. 이게 은이에요. 근데 은은 이렇게 차거나 건강이 괜찮으면은 이렇게 빛나는데 은을 찼을 때 은이 까매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건 뭐야?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마음이 안 착한 사람. 맞아.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몸에 이제 에셋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땀에. 그런 그 땀이 많이 나고 에셋이 많은 사람들이 색깔이 금방 변해요. 내가 참으면 하루면 까매져. 또 그런 게 있구나. 에시드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렇지. 기름이 많은 거지 에시드가 많은 건 아니잖아. 에세리한 사람이 근데 많지는 아니에요. 않대요. 제가 옷들이 다 찢어지는 거 보면은 삭는구나. 시큼해서 삭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은이 빛나잖아요. 그럼 백금보다 훨씬 빛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원래 그 한국에서 그러면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하면 은도끼 받으세요? 금도끼 받으시. 다이아 없나요? 다이아 이렇게. 한국에서 그 실버로 만든 숟가락 그게 왜 그런 그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도 컵에 은으로 된 컵으로 이만한 걸로 마시고 그랬죠. 독 때문에 그랬죠. 그 기미상궁. 그렇지. 그렇지, 검해지니까. 금방 검해져요. 맞아. 그러니까 acidity가 많으면 검해져요? acidity하고 검해지진 않고요. 시간이 걸리는데 금방 빨리 검해지죠. 그리고 공기하고 맞닿으면은 이렇게 색깔 어렸을 때 은수저 가끔씩 엄마가 꺼내갖고 치약 이렇게 나눠주면서 야 너도 닦아 이러면서. 나는 그래본 기억이 없네. 우리 집에는 은수저가 없었나? 금수저밖에 없으셨어요? 나도 금이 좋아. 금이 더 좋아, 금이. 그래서 저는 그 골드 그냥 옐로우 골드나 이런 게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화이트 골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럴 바에는 나는 실버로 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실버 그 액세서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웃긴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짜 오래된 옛날에는요. 막 몇백 년 전 저도 정확하게는 얼마큼 오래된지 차도 있기 전에 되게 오래된 시절에는 은이 더 비쌌었대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은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이나 플래티넘을 은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팔고 그랬었대요. 그렇구나. 근데 왜 사실
금이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가 뭐예요? 희소성이 더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금은 더 무거워요. 은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근데 은도 녹여가지고 은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팔잖아요. 팔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은에 이렇게 인베스트한 사람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은근히 많아요? 막 몇 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은으로 그게 은근히. 저기 신라 시대의 그 유적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금보다 유리가 더 귀했던 시절에는 아직 공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유리병이 깨지면 그 깨진 유리병을 금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금이 뭐 별로 값어치가 없다. 그리고 금이 훨씬 멜러블하고. 그러면은 이 도금 있잖아요. 도금 겉에다 이렇게 씌우는 그건 진짜 금이에요? 그게 플레이팅하는 거. 플레이팅하는 거는 진짜 금도 있는데요. 가짜 금도 많아요. 그 색깔로 네, 색깔만. 색깔을. 그래서 그게 나도 봤더니 그러니까. 그 목걸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목걸이 그 피스는 도금이고 락은 진짜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돌 같은 데다가 찍찍찍하고 무슨 케미컬 그 딱 누르면은 그 색이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고. 왜 이런 걸 알아? 그러게. 그걸로 몇 캐럿인지 알아요. 그게 이렇게 케미컬가 다르게 있거든요. 10캐럿, 14캐럿, 18캐럿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긁고 그 에시드를 떨어뜨리고 에시드 떨어뜨리는데 없어지면은 그게 18K가 아닌 거예요. 금이 아닌 거든지. 왜 이렇게 그런 걸 알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데 금 팔러 가서 아시는 분들 있는데. 다행히 금을 판 적은 없는데요. 없대. 관심이 거짓말. 있으니까. 내가 알아. 못 팔았어. 우리 큰애 돌반지 있잖아요. 그거 싹 팔아가지고 라섹 수술했잖아. 아니야. 그 금 아니야. 다른 금이야. 금 팔긴 팔았잖아. 맞아. 그때 한번 팔았구나. 그거 말고 딴 금이었어, 그거는. 그래. 근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계속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항상 나한테 그 주얼리에 대해서 하나둘씩 꼭 떠서 그거는 클릭해서 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꼭 해서 보고. 근데 얼마나 바쁘겠어. 바쁘겠네. 아이고. 너무 재밌다. 1부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은 뭘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들었는데 잘 몰랐던 거 이런 것들에 별 생각 없었던 거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러지도 않으니까 사실 그 금은 보화나 이런 거에 대해 자기가 진짜 궁금해서 이게 뒤져보지 않는 한 진짜 일반 상식. 그러니까 패션만 해도 우리가 좀 약간 그래도 옷 브랜드 이러면 대충 뭐 감이 오잖아요. 이거는 비싼 거, 뭐 이거는 싼 거, 뭐 이렇게 그게 있는데 금은 보화는 이렇게 우리가 쇼핑하듯 이렇게 사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진짜로 이렇게 인수하지 않으면 잘 몰라서 재밌네요. 오늘 미스터 벨님 모시고서는 너무 재밌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쿄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